안녕하세요. 해원중학교 3학년 여러분, 과학선생님 김미림입니다. 32차 시 수업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저번 주 월요일에는 소단원 1단원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을 하면서 바람이 부는 원리를 공기의 이동,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에 배운 내용을 보면 기단이 뭐였다? 에어매스, 기온과 습도, 이런 성질이 지표랑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래. 뭐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공기덩어리면 공기덩어리 그 기단의 성질이 습하고, 건조한 대륙 위에서 만들어진 공기덩어리라면 공기덩어리의 성질이 어떻다? 그치, 건조하다. 그다음 고위도, 뭐 시베리아, 러시아, 북극, 이런 고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기단 공기덩어리라면 기온이 낮고, 그다음 적도 지역, 또 아니면 저위도 지역, 이런 데서 만들어진 공기덩어리라면 기온이 높다, 이런 거 했었죠. 그다음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네 가지가 있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다음 초여름의 오호츠크의 기단, 다음 여름철의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 설명은 안 하고 질문만 던졌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겨울철에는 어디 영향을 받는다고?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지? 근데 왜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을까? 겨울철에. 이거를 계절풍이랑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겨울철에는 대륙의 비열이 낮기 때문에 대륙은 금방 식어. 양은 냄비처럼. 상대적으로 물은, 즉 바다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심하게, 우리가 겨울이라고 해서 바다가 모두 꽁꽁 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따뜻하다? 바다가 더 따뜻하다. 저번 시간에 따저라고 했지. 겨울철엔 어디가 저기야? 그치? 바다가 저기야.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대륙이 고기압인 거야. 우리 바람의 이동은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라고 했잖아. 공기의 이동은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부는 거야.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부니까 여기 시베리아 기단이 있었는데 이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번엔 반대도 해보자. 그럼 여름엔 어떨까? 핫썸머 여름에는 대륙이 금방 뜨거워지지. 비열이 작기 때문에 대륙이 금방 뜨거워져서 반대로 여름에는 이 대륙이 따뜻해지는 거다. 따지라고 했지, 따져. 그래서 여름철에는 대륙이 저기압이 되고 반대로 비열이 높은 바다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서 고기압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 고기압인 해양에서 저기압인 대륙으로 이렇게 계절풍이 불겠지. 그럼 원래 북태평양 쪽에 있었던 이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로? 그렇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불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이유. 그다음 여름철에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 이유. 계절풍을 근거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다음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얘는 저위도에서 만들어지고 또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이기 때문에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으면 온난하고 그다음 건조했다. 그리고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초여름에 받으면 이 오호츠크 해는 고위도에서 만들어지고 해양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위도지만 저온이야 높은 북극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갑고 습한 공기덩어리야. 그래서 이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초여름에 받게 되면 원래 초여름이니까 엄청 더워야 돼. 근데 이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이거 동해안에 갑자기 저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넘어가자. 그래서 오늘은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선의 개념 그리고 전선의 종류와 특징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목차를 그냥 간단하게 짜봤어. 전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전선이 무엇인지, 전선의 종류엔 뭐가 있고 그 전선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과서 86페이지. 기단은 세력이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성질이 다른 기단과 만나. 선생님이 진짜 놀랐던 게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31차씩 끝나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기단과 기단이 만나기도 하나요? 라는 엄청 진짜 완전 좋은 질문을 해줬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습을 한 친구일 수도 있는데 뭐 예습을 안 했다면 정말 예리하고 정말 좋은 친구야. 그쵸? 기단과 기단이 만나서 기단과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날 수가 있겠지. 왜냐면 얘네들의 세력이 커지기도 하고 세력이 작아지기도 한댔잖아. 그래서 바로 저번 주에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커지면서 그 기단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조금씩 변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단과 기단이 만나는데 이런 성질이 다른 기단, 예를 들어서 뭐 기온이 있을 수 있고 뭐 습도, 기압 이런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뭐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아니면 습도가 높은 공기와 뭐 건조한 공기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공기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공기를 만나게 하는 실험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물을 대신 한번 실험해 볼게. 그래서 파란색 잉크를 탄 찬물을 그리고 빨간색 잉크를 탄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처음엔 칸막이를 치는 거야. 근데 천천히 이제 수조에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 찬물과 따뜻한 물이 섞이겠지? 같이 만나겠지? 그럼 처음에 만날 때 이 찬물과 따뜻한 물을 어떻게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찬물만 움직일까? 따뜻한 물만 움직일까? 찬물이 위로 갈까? 따뜻한 물이 위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만약에 찬물과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면서 실험 영상 같이 볼게요.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어땠어? 찬물과 따뜻한 물이 어떻게 움직였어? 일단 찬물은 따뜻한 물에 비해서 밀도가 커요. 그 다음 따뜻한 물은 찬물에 비해서 밀도가 낮아.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섞이는 게 아니라 밀도가 큰 찬물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따뜻한 물 아래를 파고들더라. 파고들면서 찬물과 따뜻한 물의 이 경계면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경계면은 따뜻한 물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라 찬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 라는 걸 관찰했어. 그럼 이번엔 찬물과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비슷하겠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났던 것처럼 따뜻한 공기가, 그치,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큰 찬 공기 위로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경계면은 어디 쪽으로? 그치,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우리 기단이고 공기인데 물을 이용했어요? 보면 이 실험에서 온도가 다른 물은 밀도가 달라. 밀도가 다르니까 다른 특징이니까 다른 성질이니까 쉽게 섞이지 않겠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간을 두고 찬물과 따뜻한 물의 온도차가 크게 나지 않으면 섞이겠지만 온도차가 많이 날 때는 밀도차도 크게 나기 때문에 처음에 쉽게 섞이지 않아. 마찬가지로 기온이 다른 공기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밀도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밀도가 다른 두 공기도 쉽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자. 자, 교과서 86페이지 한번 정리해볼게. 드디어 전선이 무엇인지 한번 배우자. 수조에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 찬물과 따뜻한 물은 바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큰 찬물이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 아래로 이렇게 파고들더라. 그러면서 경계면을 만들었어요. 이처럼 공기도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잘 섞이지 않고 경계면이 생길 거야. 이때 생기는 두 경계면을,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어진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대요. 앞전자에 줄선자를 썼어. 앞에 있는 선 이런 뜻인가? 전선.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전선면이 어떤 거고 전선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 그다음 전선의 종류에는 뭐 한랭전선, 온난전선, 회색전선, 정체전선이 있는데 먼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한랭전선에 대한 그림이에요. 한랭전선은 보면 찬 공기가, 밀도가 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찬 공기가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밀도를 비교해 보니까 찬 공기가 더 크더라. 그래서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서 찬 공기 기단과 따뜻한 공기 두 기단이 만나서 그러니까 전선면. 그러니까 원래는 경계면인데 이 기단과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진 그 경계면을 특별하게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선면. 이 전선면에 보니까 기울기가 급하더라. 찬 공기가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했고 그다음에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 전선면 위로 올라타겠죠. 올라타면 공기는 어때? 상승하고 공기가 상승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는 팽창한다. 공기의 팽창으로 인해서 이 공기덩어리의 기온은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서 구름도 만들어지고 기상현상, 뭐 비도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전선면이 급하기 때문에 이 전선면에 생긴 구름도 저군형 구름, 높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데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데 좁은 지역에 내려. 좁은 지역에 어떻게 내리냐면 소나기, 그러니까 짧게 내리고 지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소나기지. 이렇게 좁은 지역에 높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넓지 않고 좁고 그냥 높을 뿐이니까 소나기만 내린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아까 전선면은 기단과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진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했지. 그리고 전선면이 어디와? 지표와 만나서 만들어진 이 경계선을 전선면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지표 보면 한랭전선이라고 해서 전선면 보여요? 그래서 전선 기호를 따로 이렇게 써. 뾰족뾰족하게. 그래서 여기 뾰족뾰족 한쪽이 진행 방향이야. 지금 한랭전선의 뒤쪽에 비가 내린다고 지금 써놨는데 전선의 앞과 뒤를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이 앞쪽이야. 그다음 진행 방향의 반대쪽이 뒤쪽이야. 지금 비 내리는 걸 보니까 전선면이 어디로 기울어졌어? 그렇지,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져서 구름이 찬 공기 쪽, 그러니까 전선 뒤쪽에 만들어지는 거야. 한랭전선의 뒤쪽에 짧게 소나기가 내린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 전선면 또는 한랭전선은 이렇게 지나가겠지. 지금 비가 안 오다가 이 비 내리는 구간과 내가 만날 때만 내가 비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이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내 머리로 올 때만 소나기가 내리는 거고 그 외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Now we're watching a cold front now work its way into the picture. The cold front is sweeping across the country. As the cold front has not yet arrived. Wait a minute. What is a cold front? Well, a cold front is simply the leading edge of a cold air mass. But to understand that, we need to know exactly what an air mass is. So, an air mass is simply a body of air with uniform temperature, humidity, and pressure. These air masses can span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square miles as they're pushed around the planet by planetary wind systems. Let's take a look at one such air mass. In the United States, we're often affected by large continental polar, or CP, air masses that get pushed down from Canada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As we said earlier, these air masses are going to have common characteristics of temperature, pressure, and humidity. Well, continental polar air masses, as the name implies, tend to be cold and dry. Now, we also know that a cold front is just the leading edge of a cold air mass. So right here is where we're going to see our cold front.
This is the front edge of the CP air mass. And along that frontal boundary, where you see the white line with the symbol of triangles pointing in the direction that the air mass is moving, we're going to experience a short period of intense precipitation that occurs right along the frontal boundary, the area shown in green. But why is that? So to understand that, we need to take a closer look. So let's take a look at what that CP, that cold, dry air mass, would look like at the surface if we could actually see it. It would look something like this: a heavy, dense, fast-moving freight train of air that moves along the surface rather quickly, driven by global winds. In this diagram, the cold front would be right here, along the leading edge. Now, we don't know much about the surrounding air, but we can assume that it's going to be warmer than the cold air within the CP air mass. So this air is going to be somewhat warmer. And we know that warm air is less dense than cold air. And so when that CP air mass plows its way along, the warm air ahead of it has nowhere to go but up. And that warm air is going to be forced to rise. And in many cases, at a cold front, it's going to be forced to rise quickly. And what happens when air rises? Well, it expands, it spreads out, and that in turn causes it to cool down, eventually reaching its dew point, which is the temperature at which it's holding all of the water vapor that it can. After that point, the water vapor has nowhere to go, so it condenses, and that forms clouds, rain, and other precipitation. And that's going to follow our front no matter where it goes. So as you can see, if you're standing on the surface, you'll experience a short period of fairly intense precipitation that occurs when the front passes by. So let's review by looking at our map again. With a cold front, we can predict exactly what the characteristics will be. I have my cool, dry air, I have my front, I have warmer air out ahead of it, and then right along that boundary is our short period of intense precipitation. And that's going to follow the front wherever it goes. And so that's how a cold front works. Thanks for listening. 우리가 한랭전선에 대한 도움 영상을 하나 보고 왔어. 이제는 한랭전선이 아니라 온난전선을 한번 보자. 온난전선은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아까 한랭전선은 누가 이동했니? 누가 이동했어? 그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했던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서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큰 찬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전선이 바로 온난전선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이 낮아져서 공기가 팽창하고 공기덩어리의 기온이 낮아지면서 구름을 만들어지는데, 이때 특징이 온난전선은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한랭전선에 비해서 완만해. 경사가 낮지. 또 넓은 지역에, 그러니까 전선면에 넓게 이렇게 구름이 퍼진 층운형 구름, 그러니까 낮고 넓은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구름 아래가 다 비 내리는 지역이잖아. 어때? 넓은 지역이지.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비. 그러니까 이 전선면이 지날 때, 이 구름이 지날 때까지 계속 비가 내리는 거야. 지속적인 비가 어디에? 온난전선의 앞쪽에. 온난전선의 기호를 보니까 둥글둥글해. 이 둥글둥글한 쪽이 앞이야. 앞과 뒤를 어떻게 구분할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과 뒤를 어떻게 구분하게? 그치. 진행 방향.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 방향이 진행 방향의 앞쪽, 이게 진행 방향이 뒤쪽이니까 전선의 앞쪽, 전선의 뒤쪽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비는 어디에 내린다? 전선면의 앞쪽에 내린다. 왜냐면 이 전선면이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치? 찬 공기 쪽이 이 온난전선 앞이니까. 그래서 이걸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를 합시다. 참고로 전선면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하니까 이 기울기가 좀 커져 보이는데 지표면에서 한 1도 이하의 각으로 비스듬히 나타나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밀도차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올라타거나 아니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든다. 파고든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찬 공기 쪽으로 경사가 지게 되는 것이다. 넘어가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폐색 전선과 정체 전선을 한번 살펴볼 거야. 지금까지는 온난 전선 그리고 한랭 전선을 살펴봤지? 이번에는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등이 크게 달라져. 왜? 전선이 뭔데? 기단과 기단이 만났을 때 만들어진 그 경계면이 지표와 만나는 선이잖아. 그러니까 기단과 기단이 만났으니까 기온과 습도,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으니까 기온, 습도 등이 크게 달라지겠지.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날씨가 크게 변할 수가 있어. 날씨가 크게 변할 수 있어. 한번 볼까?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하강하고, 지금 이게 한랭전선이지. 한랭전선이 이렇게 통과하면 한랭전선을 기준으로 한랭전선 뒤쪽에는 차가운 공기, 한랭전선 앞쪽에는 따뜻한 공기였잖아. 내가 한랭전선의 앞쪽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 여긴 따뜻한 공기가 있었어. 근데 한랭전선이 지나갔더니 그치, 찬 공기가 나를 맞이해. 그럼 기온이 하강하고 상대적으로 찬 공기니까 기압이 상승한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따저니까 따뜻한 공기가 내 주변에 있을 때는 저기압이었는데 찬 공기가 지나가니까 기온도 낮고 기압이 높은 공기덩어리가 지나갔다. 이번에 온난전선. 이게 온난전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겠지. 내가 원래 온난전선 앞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 살고 있었는데 이 온난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원래 나는 여기 무슨 공기? 차가운 공기가 있었던 거잖아. 차갑고 기압이 높은 고기압 지대였는데 이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누가 맞이해? 누구랑 만나? 그치? 나는 따뜻한 공기랑 만나게 되는 거야. 따뜻하고 따져. 저기압. 그래서 이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낮아지고 차가운 공기였다가 따뜻한 공기로 변했으니까 그 다음 기압은 하강한대. 여기가 따져 뒤에 부분이 따져니까 고기압이었다가 저기압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얘기하지 않은 특징인데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비교할 때 뭐 전선면의 기울기, 뭐 저근형 구름인지 층은형 구름인지, 지속적인 빈지 저근형 구름인지 소나기인지 이런 걸 비교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한랭전선은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 이렇게 여기 한랭전선이 있고 온난전선이 있으면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보다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거야. 누가 따라잡아?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두 전선이 겹쳐지면 뾰족뾰족이랑 둥글둥글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뾰족둥글이가 되겠지?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지면 패색전선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어클로드가 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가리는 전선. 서로가 서로를 가렸잖아. 회색전선. 그리고 반면에 세력이 비슷해. 누가 세다고 할 게 없이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고속도로가 정체됐다. 차들이 많아서 차들이 움직이지 않고 고속도로에 정체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마찬가지로 두 전선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스테이셔너리가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멈춰있는 전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뾰족 둥구리가 엇갈린 모양이다. 정체 전선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북태평양 기단 세력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북쪽의 찬 기단, 예를 들어 뭐 오호츠크의 기단이나 아니면 그 외 차가운 기단이랑 만나서 오랫동안 머물면 넓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려. 그래서 이걸 뭐 장마 전선이라고 하는데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 왜냐면 얜 습하지. 습하고 따뜻한데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만났으니까 응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 우리 날씨 영상 하나만 보고 가자.
네, 이번 주 가을 장마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남부에 이어서 충청,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지방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일요일까지 쭉 갑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계속해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지금은 제주 동부에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제주도 구좌읍에는 1시간에 7, 80mm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회색전선이 왜 만들어졌다? 그치?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만났을 때 성질이 크게 다른 두 기단이 세력이 비슷한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회색전선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비교해볼까?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했지만 온난전선은 완만했다. 구름의 종류는 한랭전선은 급한 그 전선면에 저군형 구름, 높은 저군형 구름을 만들었다면 온난전선은 완만한 경계면에 납작한 침온형 구름을 만들었다. 다음 강수는 한랭전선 뒤쪽에 소나기성 비를 내린다면 온난전선 앞쪽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또 다른 특징. 그치. 이동 속도까지 한번 추가해 봅시다. 교과서에.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르다면 온난전선은 이동 속도가 느려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는다. 그래서 회색전선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Air masses are large regions of air that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from the surrounding area. Air masses can form over places like warm tropical oceans, cold, dry polar regions, or even dry deserts. As air masses move over different regions, they will gradually take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region and begin to change. As air masses move across the Earth, they will eventually run into each other. The boundaries between these two air masses are referred to as fronts. Fronts are labeled in reference to the relative temperature of the air that is approaching and replacing the existing air mass. There are 4 types of fronts: warm fronts, cold fronts, stationary fronts, and occluded fronts. A warm front occurs when a warm air mass overtakes an air mass of a colder temperature. Warm fronts usually move slowly, around 10 to 25 miles per hour, and have a gradual slope that will slide over the top of a cooler air mass and move it out of the area. Warm fronts usually contain high humidity and have more stratiform or layered clouds along the frontal boundary. Drizzle and decreasing visibility will be present as temperatures rise. Once the front passes, rain showers are possible, followed by a gradual clearing. A cold front occurs when cold, dense air overtakes warmer air. Cold fronts move faster than warm fronts, averaging 25 to 30 miles per hour, but can go as fast as 60 miles per hour. Cold fronts stay close to the ground and have a steeper angle than a warm front. They will move across the ground and lift existing air at a very rapid rate. This rapid upward motion will cool the air and form cumulus clouds, which could eventually develop into thunderstorms or even form a line of thunderstorms called a squall line. Once the front passes, the weather will clear and improve with general wind flow from the west-northwest. A stationary front occurs when two air masses meet, but neither one moves the other out of the way. Stationary fronts can have a combination of weather from both a warm and cold front. These fronts can oscillate, but will generally linger around for several days before one of the air masses pushes the other air mass out of the way. The last type of front is called an occluded front. Occluded fronts form when a fast-moving cold front catches up to a slower-moving warm front. Cold front will then lift up the warm front and eventually interact with the air that is in front of the warm front. This stacking of fronts can give rise to a variety of weather conditions, from fog to thunderstorms. 이제 스스로 확인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1번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 지역에서 고위도의 대륙이니까 기온이 당연히 낮고 대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건조하지. 습도가 낮고 우리나라 겨울철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한랭전선에서는 어때?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높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한랭전선 뒤쪽에 소나기성 비가 짧게 내린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비가 내리는 지역. 한랭전선에는 전선의 뒤쪽에, 온난전선에는 전선의 앞쪽에 비가 내린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해서 만들어진 전선은 한랭전선이지. 그래서 오늘은 전선,
성질이 다른 두 계단이 만나서 생성된 그 경계면이 지표면과 만나서 이루어진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했습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회색전선, 그리고 정체전선 네 가지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